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뉴스 오늘은 한 4개 정도 다루려고 해서요. 바로 뉴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른다. 이걸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시찰단 다녀온 이후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가 오늘 오후에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시간 순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용어를 처리수, 이건 일본 측에서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입니다. 처리수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검토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협의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을 중앙일보가 인터뷰를 한 건데요. 소위 그 알프스 정화 시설을 거쳐서 마지막에 내보내는 물을 오염수라고 계속 부르는 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게 이제 정부 측 소식통이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오염 처리의 비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서 부르는 게 합리적인 거라서 용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오염수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한국 외에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일부 태평양 도서 국가 정도다라고 중앙일보에서 적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우리를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태평양 국가들을 제외하면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이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빼면 과연 뭐 굳이 그렇게 불러줄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대만 빠졌네요. 대만. 대만은 공식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첫 회의가 지난 9일에 열렸는데 이때 이미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거고요. TF의 위원장이기도 한 성일종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꺼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오염수보다는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신 겁니까?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이 쓰나미에 의해서 잠긴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 오염수를 모았다가 여기에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을 걸러내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 기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증을 했고 전 세계 IAEA가 주축이 돼가지고 다핵종들이 걸러지는지 안 걸러지는지 지금 다 검증하고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검증해서 국제법적으로 기준치 이내에 들어왔었을 때 그 물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바깥으로 바다에 방류하는 물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SBS 김태현의 정치쇼 방송 중인 내용인데 사실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제 방출되고 있는 이 오염수와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의 부정적 여론을 이제 희석시키기 위해서 2020년 이후로 꾸준하게 처리수를 공식 용어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0년만 하더라도 50억 원 이상의 홍보비를 여기에 좀 투입했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굳이 우리 정부 혹은 우리나라 여당 게다가 이제 여당의 우리 바다 지키기 TF가 일본 정부의 홍보 포인트에 맞춰서 나서가지고 먼저 해주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당이 정부에서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당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에서 처리수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9일날 했다는 거 아니에요? 회의 중에.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데 뭘 또 우리가 논의를 하고 되는 아니래잖아요. 거예요? 거기까지 일단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니래잖아요. 예. 정작 정부에서는 용어 변경을 검토한 바 없다. 네, 이제 이렇게 아니라는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TF 관계자가 서울경제에 밝힌 건데 9일 회의 때 그런 의견이 나오긴 했는데 정부가 호응한 건 아니다. 당정회의에서 아예 나왔던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당에서 아마 이제 그런 의견을 꺼냈고 정부가 호응하지는 않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회의에서도 정부 관계자는 국제 상황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좀 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했을 때도 기자회견에서 일관되게 오염수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좀 여지가 남아 있는데 IAEA가 일본의 정화 시스템에 대해서 합격점을 줄 경우에는 용어 변경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해당 그 정부 관계자가 추후에 생각할 문제다.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지를 좀 두셨네 마지막에. 아니 뭐 나중에 생각할 문제라는 뭐 그걸 또 뭐 꼬투리 잡아서 여지라고 또 하세요. 근데 예. 저는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이거 뭐 오염수, 처리수 이렇게 용어에 뭐 변경을 가하려고 하는 듯한 아니면은 일본의 입장을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좋지 않아요. 왜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냥 나중에 뭐 국제적으로 결정이 되고 뭐 정부에서 확정을 하고 그럼 마지못해서 그러면 되지. 지금 뭐 국민의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오염 처리수 이렇게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왜 그럴까? 이해가 그러니까요. 되지 않아요. 성일종 그 TF 단장이면 정부 여당의 TF 단장이면 당 정 간에 네. 충분히 사실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모양새가 어떻게 됐냐면 국민의힘이 나서서 국민들 정서를 거스르는 처리수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고 정부는 부인하는 이게 조금 뭐랄까 모양새가 당정 관계가 모양새가 약간 좀 애매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어때요? 국민의힘 쪽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조금이라도 네. 아니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국민의힘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양새나 이미지나 신호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본에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렇게 뭐 안전하고 뭐 처리수 별 문제 없으면 그냥 자기네 땅에다가 그거를 뭐 묻든지 아니면 농작물 키울 때 뭐 그 물을 사용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그 물을 갖고 다시 여과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먹든지 그러지 왜 인류에게 이런 죄악의 행동을 하냐고요. 아니, 지금 중국 입장 대변하시는 겁니까? 오늘 네. 중국 외교부가 딱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업 공업 용수로 써라. 그렇게 그럼 안전하다면 그럼 되죠.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장성철 소장님은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이제 비슷한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예. 아니 중국 외교부가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얘기를 듣고 한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지난주에 장 소장님 말씀하시는 걸 중국 외교부가 네. 듣고 워딩이 똑같습니다. 농업 공업 용수로 써라.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 얘기를 들었는지 어제 KBS 라디오에서 깨끗하면 그걸 왜 밖에 내보내냐. 깨끗하지 않으니까 투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말씀하셨던 그 대목입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에 북한에서 날아오는 거는 누가 아무리 발사체라고 이름을 바꾸려고 해도 국민들이 그걸 미사일이라는 걸 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여당과 정부의 혼선을 추가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면 모양새가 당은 바꾸자고 하고 정부는 바꿀 생각 그러니까.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모양새가 맞아요. 된다. 이게 그들이 원하던 당정 관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도권을 행사한 거예요? 예? 그렇다는 그러면?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정부가 하는 일을 입법부의 일원으로 당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당을 일종의 탐색대처럼 쓰고 있으니 완전 관계가 역전되어 가고 있다는 거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게 용어 하나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소프트 타겟, 하드 타겟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중동 지역에서 소프트 타겟 몇 점이 오늘 소실됐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민간인이 몇 사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민간인이 몇 사람 죽었습니다. 그 미군의 오폭으로 인해 민간인이 몇 사람 죽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불리하니까 이걸 소프트 타겟이라고 바꿔서 불렀습니다. 말이 주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일본에서 그렇게 쓰는 것은 자기들 나라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100번 뭐 양보하면 이해한다 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정부 여당이 이 얘기를 먼저 끄집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그러니까요. 후쿠시마와 국민들이 관련해서는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막 우리 언론 보도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후쿠시마현 CEO는 오염수 방류 찬성하는 현지 주민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후쿠시마 원전 피해자 배상, 위자료 추가 지급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한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 어린애들 뭐 3,500명이냐 뭐 이런 보도도 예전에 나왔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참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를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내년 총선에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외교부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처리수로 명칭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라고 외교부에서도 밝혔고요. 4498님,
국민의힘이 딱 장 소장님만큼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참보수 장성철 느낌표 2개. 이분에게 커피 쿠폰 10잔 보내드려요. PD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이제 PD가 밖에서 X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비로 보내주신다면 사비로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아. 제 출연료에서 해가지고 보내드리십시오. 자, 여당 윤리위 당원권 정지 결정을 김재원 최고위원은 1년, 네. 태영호 최고위원은 3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 총선 출마가 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차단이 되고요. 태영호 당으로 출마하는 건 차단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이름으로 이제 출마하는 건 어려워지는 거고,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기간 자체가 3개월이다 보니까 총선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선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전한 논란의 불씨가 조금 남게 되는데, 왜냐하면 두 최고위원 사이에 그 발언의 어떤 수위라든지 문제가 되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라는 의문점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한 점이 이제 참작이 됐다라는 게 이제 안팎의 평가고요. 윤리위 측에서도 애초에 정치적 해법을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태 의원이 거기에 부응했다고 판단을 하고 좀 다소 이 낮은 징계를 내린 걸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장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게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교섭 뭐 이런 걸 한 적이 없다. 당 쪽에서 어떤 제안, 자진 사퇴하면 뭐 정치적으로 고려하겠다라든지. 근데 태영호 최고위원은 그런 정치적인 이런 이야기, 자진 사퇴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오고 갔다라는 취지인데. 그게 좀 달라요. 뭐냐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진짜 당이랑 상의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태영호 최고부터 말씀드리면요.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사퇴해라. 그럼 우리가 좀 정상 참작해줄게. 이렇게 사적으로 연락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랑도 통화한 거는 태영호 최고가 먼저 김기현 대표한테 전화를 했고 그걸 김기현 대표가 받은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전화해가지고 사퇴해. 그럼 봐줄게.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언론을 통해서 계속 지도부에서 사퇴하면 정상 참작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 사적으로 전화하면은 또 태영호 최고 전화 녹취해가지고 나중에 또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까봐 그걸 상당히 좀 꺼려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도 이러한 사적으로 어떤 제안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거를 왜 태영호 최고한테는 전화하고 나한테는 전화 안 해? 왜 나한테는 제의 안 해? 왜 딜이 없어? 이런 얘기는 전혀 양쪽은 다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요. 당의 그 상임고문 등 어른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전화를 많이 했대요. 구명운동을 하셨네. 구명운동보다 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을 때 예. 상임고문 어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퇴하는 게 그러셨겠지. 맞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렇게 뭐 상의하거나 구명운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뭐 당에서 나한테는 뭐 사퇴하면 뭘 해줄게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라는 뉘앙스로 들리는 그렇죠. 그런 취지로 들려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격앙돼 있는 것 같고 당 지도부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언론 보도에 나온 거에 의하면 김재원 최고를 징계해야 한다라고 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으로나 어떠한 분들이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조언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꺼려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들고 있는 카드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그거는 추측성 보도들이 있습니다. 음모고 이간질과 음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는 되게 격앙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탈당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랑 같이 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한 지역을 집중 공략을 해서 내년에 출마하고 무소속이라도 내가 무조건 내가 배지다는데 모든 내 인생을 걸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가처분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그거는 들렸었고요. 좀 심사숙고하겠대요. 당의 가처분하고 법적 대응하는 것이 과연 정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그건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는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김재원 최고. 물구나무 서서라도 국회에 입성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태영호 최고위원실의 보좌관들이 특정 지역에 자주 출몰한다라는 파주? 얘기도 있어요. 아니 파주 말고 다른 곳을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접경 지역?
파주가 아니고요. 예. 철원인가 연천 그럼? 뭐 이런 포천. 쪽이요. 네. 포천. 뭐 이런 접경 지역 중심으로. 하여튼 뭐 당초에는 파주가 분구가 아마 되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그쪽 지역을 나가고 싶어 했다는데 글쎄요, 포천은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다음 주에 제가 취재해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접경 지역 보수색이 짙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다음 출마지를 고려 네, 여러 가지로 네, 이제 네. 선구안을 네. 발휘하고 있다. 네. 요 정도까지. 네. 공천은 받을 거라고 확신을 하나 봐요. 이 그러니까 정도 선에서 예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선은 붙여줄게. 아, 그렇게 되면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거든요. 예, 그러면은 본인은 예. 다른 어떤 무명의 사람보다는 본인 뭐 아까 경선을 하면은 유리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강남은 포기하신 거고요.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에게서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파주 쪽을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었다라는 파주 얘기가 등 있습니다. 뭐 그렇다. 예, 참고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징계 경력자의 경우는 이제 공천 경선에서 15%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영호 의원은 그 정도는 인지도라든지 뭐 인기를 이제 얻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는 그 있겠습니다. 15%가요. 그냥 네. 100%의 15%가 아니에요. 음. 득표율의 15%라서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네요. 네. 예. 내가 50%를 만약 득표했다면 거기서 15%, 거기서 15%. 50%의 15%를 빼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뭐 한 7%? 7% 정도 빠지는 거네, 결과적으로. 15%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예, 7% 정도 빠지는 거예요. 네. 예. 자, 오늘 드디어 최고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사과를 했는데 뭐 당연히 뭐 사과 표명을 할 거라고 뭐 예상을 했고 이 거리 내진 사고 난 최고위원 자리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오늘 뭐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거리가 된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위원 자리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우는 과정을 좀 거칠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당원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거리가 됐을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여 임기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뭐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임기 시작한 지가 이제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6월 9일 전까지는 새 최고위원을 뽑아야 되는 게 됩니다. 대신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고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중도 사퇴를 하지 않는 한은 어쨌든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내년 5월까지 최고위원이 한 자리가 공석으로 비게 됩니다. 일단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도부가 아마도 후보자 한 명을 별도로 추천해서 찬반 표결에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 박성중, 이용호, 민영삼 뭐 이런 분들 지난번에 최고위원 선거 출마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할랍니다라고 손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서요. 누구로 지금 모아질 것 같아요? 아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예. 이분들이 지난번에 출마를 했거나 컷탈락을 했거나 네. 뭐 안 됐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예요? 추측성 기사고 네. 제가 봤을 때는요 김기현 당대표가 본인의 측근을 예. 그리고 본인과 호흡을 잘 맞는 사람을 단수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누가 1순위로 보이십니까? 측근 누구?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가 다음 주에 취재해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아직 지금 예, 예. 오늘이죠. 어제 네. 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 어제 그냥 다시 뽑자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본인이 최적의 인물을 아마 선정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거의 좀 초선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원외위원이나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선수가 있는 중진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변수가 있어요. 뭡니까? 그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네.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 관계없이 김기현 김기현 당대표 의지와 이거는 제 관계없이 내피셜인데 예. 그래서 경선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정미경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예. 내년도에 다시 공천받아가지고 배치다는 게 정말 일생일대 목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구에 나가겠다고 얘기가 소문이 도냐면 네. 조수진 의원 지역구 양천. 양천에 거기에 출마하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내가 조수진은 잡을 수 있다.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내가 공천받는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김기현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겠다라고 하면서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단수 공천 받는데 노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작가 장성철 소장과 뉴스 신세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은 진상조사단, 당내 진상조사단과
코인 매각 그 권고했었죠. 코인 매각을 협의하고 권고를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고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팀장을 맡은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하는 얘기로는 김남국 의원이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이제 오늘 회의에서는 일단 김남국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조사 범위 등을 논의를 했고요.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섭외도 이제 마쳤다라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안은 오래 끌면 끌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좀 낼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김남국 의원은 어제 당의 진상조사를 요청을 하면서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했고 가상자산 매각을 민주당에서 권고를 했는데 여기에도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앞뒤가 너무 안 맞고 숫자도 안 맞고 하나도 맞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권익위원회에다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논란이 있었을 때도 권익위가 국회의원 전수조사했던 그 사례를 이제 언급을 한 건데 권익위에서는 전수조사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국회의원 전체의 개인 동의가 있어야만 이제 가능하다. 이 개인 정도 정보, 강조했습니다. 개인 금융 정보 이용 동의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겠죠. 예. 권익위는 수사기관은 아니니까. 저는 먼저 신장씨 앵커에게 좀 네. 항의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 때문에 정치권과 나라가 상당히 조금 네. 관심 집중돼 있는데 저한테 이거를 항의할 게 뭐가 있나요? 제일 첫 곡지로 다뤘어야지. 충분히 길게. 네, 지금 말씀하세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시간대가 더 많은 분들이 청취를 하십니다. 2부에 딸랑 충분히 지금 말씀하세요. 하라는 네.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김남국 의원은 거짓말 논란이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첫 번째로 해명을 하면은 그 해명에 의혹이 있고 또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해도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다 제출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자금으로 코인을 보유하게 됐는지 아니면 샀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받았는지 이것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각이 논점의 초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누가 뭐 김남국 의원한테 너 가상화폐에 투자했지 너 잘못했어 너 그러니까 너 매각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나온 의혹들을 다 한번 제대로 소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사건의 파장이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을 정말 풍지박산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게임 학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부정적 P2E 그러니까 뭐 게임에서 어떠한 뭐 무기나 네. 무기나 이런 걸 샀을 때 그거를 코인으로 바꾸고 그걸 현금화하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당시 국회에서는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이거를 풀어달라고 로비를 상당히 많이 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걸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막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코인으로 줬다. 게임 라는 머니를 준 거죠. 게임 머니 말을 하자면. 위메드라는 코인을 예. 줬다라는 예, 설도 예, 있으니까 예, 예.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민주당 내에서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하는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어쨌든 뭐 권익위원회에서는 전체의 개인 동의가 있으면 뭐 우리가 못할 바는 아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요건 요거대로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속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더 이게 그 뉴스가 뉴스를 계속해서 네. 꼬리를 물고 확산시키는 것을 빠르게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정책 효과가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이번 주 중에 한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끝을 내보려고 노력은 할 것 같은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법적인 잘못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수사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고 또한 취득 경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에서 명확히 좀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저는 김남국 의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직자 윤리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돈을 벌려면 국회의원 해서는 안 돼요. 공직자에서는 안 돼요. 그냥 해당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을 것 같죠. 아니 왜냐하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국회의원들 연봉 2억 가까이 주죠. 보좌진들 9명이나 배치해 주는 거예요. 왜? 국민을 위한 그런 의정활동 하라고. 국민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법과 제도적으로 좀 바꾸고 그분들 좀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나라에서 세금으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가상자산 보면서 돈 벌어야지라고 한다라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럴 분들 제발 국회의원 출마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돈 버세요. 돈 벌려면 공직자 하지 마세요. 자, 땅 보러 다니는 분들, 코인 보러 다니는 분들 다들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진짜 것 그러지 같고요. 않으셨으면 예. 좋겠어요. 그다음에 요거대로 네. 민주당이 진상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보니까 이 검찰 그렇습니다. 태도가 어정쩡합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의심스럽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2차례 지난해 청구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10월, 11월. 그렇습니다.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일단 의심한 정황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다고 합니다. 네. 금융정보분석원, 그러니까 FIU에서 처음 거래소의 의심거래 보고를 받은 게 지난해 초고요. 그리고 FIU가 3단계 분석 과정을 거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난해 7월쯤에 검찰에 이상 거래를 통보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검찰은 그걸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에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10월 말 11월 초 2번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법원에서는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기각을 했는데 영장 2번 다 기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검찰이 3차로 영장 청구를 할 거냐 그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 최근에 밝혀진 뭐 추가 27억 의혹 여기가 이제 내용에 담길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해명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이게 아니에요. 뭐. 네 개예요, 네 개. 예. 뭐 보자고요. 근데 이제 저는 검찰의 태도 중에 딴 네. 것보다도 네. FI에서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통보를 했겠죠. 이 얘기는 저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봐요.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주체는 검찰이지 FIU가 그렇지, 아니에요. 이상 거래니까 통보를 한 거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갑자기 그 공을 FIU로 쓱 넘기는 건 좀 이상하죠. 자, 오늘 네 번째네요. 벌써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보이는 전세 사기 피해자인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에 따르면 뭐 스스로 자살을 한 건지 이런 거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유서가 따로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 3억 원 정도를 사실상 사기를 당한 걸로 지금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제 뭐 임대를 줬던 그 집주인이 1000여 채 정도의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고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로 그 집주인이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경찰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 뭐 금방 처리될 것 같더니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합의점을 여야가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